러시아군이 각종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대규모 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전략적 훈련을 시행했다며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고 훈련의 목표 임무가 모두 달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 상황실에서 훈련을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사실상 참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러시아의 핵 훈련 실시 계획을 통보받았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한다고 미국한테 알려? 웬일이야? 라고 생각들 합니다만은 이건 약속입니다. 러시아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소위 뉴 스타트 협정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미국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날 발사된 러시아의 무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고 바다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발사됐습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영상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략폭격기 출격에 이은 순항미사일 등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핵 훈련을 하는 이유를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티밤, 핵폭탄은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에 방사성 물질을 잔뜩 싣고 적진 깊숙이 해서 폭파시켜 핵무기 못지않은 방사능 피해를 주는 무기라고 해서 더러운 폭탄, 즉 더티밤이라고 부릅니다. 더티밤은 현장에서 인명을 대량 살상하는 정도의 화력은 아니고 터지면 넓은 지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럼 개전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가 전쟁의 양상을 한순간에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게 더티밤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것 같다며 명분을 쌓은 뒤에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전략핵보다는 지역적인 타격을 주는 전술핵을 테이블에 올려놓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서방세계의 분석도 러시아의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더티밤을 오히려 자기들이 사용한 뒤에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거짓 발표를 한 뒤 그를 명분 삼아 핵무기를 쓰려는 것이 아닌지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분석이 사실이든 러시아의 말이 사실이든 분명 이 지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물론 핵탄두 규모에 따라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리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경우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전략 핵무기보다는 비교적 소형인 전술 핵탄두 사용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상공에서 전술 핵폭탄에 의한 핵폭발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사상자는 입니다마는 전자기 충격파, 즉 EMP가 발생해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게 되고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들이 일순간 작동 그리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 1962년 미국은 태평양 250마일 상공에서 1.4메가톤의 수소폭탄 실험을 벌였는데 당시 예상치도 못하게 발생한 EMP로 900마일 떨어진 하와이에서도 가로등이 꺼지고 전화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같은 핵폭탄에 의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결국 나토의 참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곧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낳게 됩니다. 50여 년 전 한국의 전통 사상가인 붕우 권태훈 선생이 예견한 내용이 지금 갑자기 떠오릅니다. 황백전환론.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유럽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상을 주도하던 유럽, 즉 백인들의 세상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황인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게 황백전환론입니다. 얼핏 보면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권태훈 선생이 혹시 한 가지를 놓친 게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로 북한 핵입니다. 푸틴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뒤집을 마지막 결정타로 전술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듯 김정은은 한미일 동맹의 압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실험과 역시 전술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백인의 세계에서 황인의 세계로 바뀌는 황백 전환론에 앞서서 불안감이 먼저 엄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푸틴의 대선배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한 말입니다. 고르바초프의 말도 지켜지고 붕우 권태훈 선생의 예견처럼 황백 전환론, 즉 한국인이 중심이 된 세상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핵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김정은에게 매우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외교와 안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특정 역사에 있어서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은 문과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다는 점이고 일본은 과거 시험이란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라이 칼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지역을 그리고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 각자의 처했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역사를 갖게 됐을 것이다 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책상머리 인재보다는 현실 감각과 실제 경험을 두루 갖춘 맞춤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5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무과 출신이면서도 문과형 이론과 리더십을 갖춰서 나라를 구해냈듯이 사방에서 고조되는 이 핵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21세기형 이순신을 찾습니다.